평균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승리했을까요? 전 평균 50을 목표로 출제를 했고, 여러분은 평균 제 기억이 맞다면 61점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이겼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너무 막 자기 시험 못 본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나도 60점대고 다른 친구도 60점대겠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답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중간고사 앞부분이 이제 후반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복습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실질적인 출제도 그쪽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내용 비율대로 그쪽에 좀 더 무게를 갖춰서 일단 1교시는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1교시는 말씀드렸죠. 우리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출제를 해서, 예를 들어 청정수 친구들 평균이 40 나오면 고인물 친구들 평균을 20을 만들어서 합이 30 정도가 되면 그렇게 양쪽을 더하면 60점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분포가 나왔으면 하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 같은 그런 조항은 기본적으로 없었고,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서술형은 우리 수업에서 다룬 건 아니긴 하지만 말이 되는 내용을 고인물 친구가 적었을 때 그걸 나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면서 그으면 좀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여기 유독내 내용상으로 타당한 내용이면 제가 의도한 답이 아니더라도 답으로, 또는 그 문항의 목표에 따라서 반답으로 간주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이제 객관식이 짤 없는 거죠. 자, 객관식 답이 몇 개냐, 답을 고를 때만 색깔을 조금만 바꿀게요. 답을 고를 때마다 답이 한 개다, 3점짜리다, 걔를 골라야 3점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걔를 안 고르거나 다른 걸 고르거나. 그 다음에 답이 아닌 거를 고를 때마다, 예를 들어 답이 2개인데 4점짜리예요. 그러면 2개 땅땅 고르면 2점 2점에서 4점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답이 아닌 거 하나라도 고르는 순간 마이너스 2 곱하기 2점이 돼서 합이 0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인데 답이 2개 이하면 잘못된 걸 고르기만 해도 0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1교시 이론시험의 모든 객관식 문항은 답이 2개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득세를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고인물 친구들을 점수를 깎기 위해 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중 실행의 대상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조금만 눈 감고 있을래요? 제가 지금 엑셀을 보면서 같이 합시다. 여러분 눈 감기 귀찮을 것 같아서 제가 감았어요. 자, 다시 눈을 뜰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자, 이 순서는 이미 섞었습니다. 지금 가장 오른쪽에 웬드라는 칼럼을 만들어서 얘는 매번 계산할 때마다 값이 달라져요. 모두 보기. 이런 식으로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셔플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요건 여러분 아마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컴손이 아니냐는 일단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1교시 1번 문항부터 끝까지 해서 1교시 개가 이렇게, 개는 보고 싶어 하지 않겠네요. 요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개랑 전체 개도 지우도록 할게요. 이러면 진짜 이게, 자, 우리가 깔깔거리고 있지만 그게 40분의 1의 확률로 4점수일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일단 평균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1-1번 문항 지금 3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균 점수, 평균 득점은 0.473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비율을 이제 계산하면 이제 플랫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살상률이 나올 거예요. 이게 득점률이죠. 이거를 1에서 빼면 감점률이 나올 거고, 여기다 퍼센트에서 적당히 표시하면 살상률 84.21%, 대량 살상무기 같은 느낌의 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상률이 가장 높은 1교시 문항은 1교시가 여기까지죠. 67%, 40%, 43%, 29%, 30%, 84.21%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84.21%네요. 지금 보니까 얘랑 1번이랑 6번이 지금 그
전문 용어로 팟쥐라고 부르죠.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해가지고 가장 많은 살상률을 보유한 게 1교시는 1번 문항이랑 6번 문항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이 궁금하면 이 문항을 남들은 얼마나 많이 틀렸나, 얼마나 많이 감점당했나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개인 점수 안 알려주세요. 그거 쉬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고 싶어요? 아니요. 나 얘라고 하는 걸 기대했는데. 아무튼 자, 지금 열람용 해가지고 이렇게 마련했어요. 여러분 당신 이름 석자를 앞에 나와서 부르면 이거 끈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 점수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요거 1번은 되게 치사한 문항이었어요. 일단 굵은 글씨 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execute라 부른다 그랬죠. 자, 실행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그때 실행이 정확히 뭐냐를 아는 건 좀 어렵다 그랬어요. 나중에야 이제 노란 화살표니 디스어셈블리니 같은 걸 보면서 좀 더 실질적인 숫자 노름을 할 수 있었는데 저거는 1주차였단 말이에요. 첫 수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정확히 뭐냐를 말하긴 어렵지만 그 당시에 제시했던 건 데이터와 코드할 때 문장은 실행되는 거라 그랬죠. 실행의 대상은 미안해요. 그러니까 문장은 실행되는 거, 스테이트먼트는 실행의 대상이다라 그랬고, 그래서 실행은 문장 갖고 뭔가 하는 거 정도로 일단 가져가자. 기본적으로 뭔가가 문장이 아니라면 걔는 실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실행의 대상으로 알맞은 거 방학계획 아니겠죠? 그죠? 방학계획은 실행이 아니라 안 지키기 위해 정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문장, 요게 이제 답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속는 셈 치고 구매한 국내산 꽃게는 요거 문항 만들면서 구글에다가 실행하고 검색을 했더니 요즘 꽃게 참 실행 하트 이런 게 막 블로그에 적혀 있어서 그래서 꽃게는 아쉽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굵은 글씨 실행은 아니고요. 꽃게는 가을이 맛있다니까 우리 요거 끝나면 실하게 살이 잘 들어있는 꽃게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은 수식을 고른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수식은 실행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거지로 여러분한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C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라든가 자바라든가 C샵이라든가 전부 다 이런 의미로 써요. C도 마찬가지고 C++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수식의 형식이 보이드 형식이기 때문에 그 값이 3이냐 5냐를 논한다든가 그걸 어디다 담는다든가 걔랑 똑같은 형식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한다든가 하는 게 막힐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수식이다? 걔는 계산의 대상이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와요. 그걸 쓸지 말지는 자유고. 그래서 어떤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적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while문, if문 조건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for문 같은 경우는 옛날 C 문법상으로는 수식을 3개 적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 가운데 적는 수식은 조건식으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결과값을 사용을 합니다. 양쪽 두 수식은 계산은 하는데 적절한 그 타이밍에 계산은 하는데 결과값을 사용하진 않아요. 아무튼 수식은 실행의 대상으로 알맞지 않아요. 알맞은 참 되게 야비한 단어죠. 거기다 굵은 글씨까지 쳤으니. 자, 그 다음에 요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나쁘긴 한데 하필이면 요걸 논의하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었어요. 프로그램의 실행은 우리가 run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걔는 굵은 글씨를 단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개치사하죠. 우리 963 슬라이드 중에 프로그램 실행을 굵은 글씨로 친 슬라이드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백히 구분을 하고 있었고 물론 여러분은 대충 그냥 구경하고 그랬을 수 있지만 일단은 수업 자료상으로는 프로그램은 run의 대상, 안 굵은 글씨 실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하나 고르면 돼요. 자, 꽤 많은 친구들이 2, 4 골랐고 꽤 많은 친구들이 2, 5를 골랐어요. 아쉽게도 3번을 고른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정확하게라는 표현은 어딨냐? 우리 한국어 영어 단어 대신에 수업 자료에 있던 그 반대편에 해당하는 괄호 안에 적혀있는 단어를 적으시는 건 가능했어요.
그래서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가 뭐냐? 여기다가 이제 후반부 내용까지 접목을 해서 object나 can이라고 적은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거 우리 시험 여러분 우리 1교시는 아무도 조기 퇴실을 할 수 없었잖아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자별 수업자료 순서대로 문항이 나열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1일차 기준으로 그 당시에 설명했던 내용을 복붙을 해서 만들어 왔어요. 자, 뭐예요 이거 답이? 그죠?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는 여러분이 변수 내지는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으셔야지만 3점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한심하다고 쳐다보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현재 1교시의 출제 의도가 우리 수업 공부 대충 하고 적당히 자기 원래 실력으로 카바치려고 했던 고인물 친구들을 털어버리는 게 목표였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 흐름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순차, 분기, 반복을 소개를 했어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순차라 그랬죠. 순차는 기본적으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감안해서 분기랑 반복은 순차랑 비교했을 때 또는 얘네 둘을 서로 비교했을 때 코드 흐름에 원래 기본 베이스인 순차 흐름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각각 20자 이내로 차이점이 잘 드러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답은 이제 얘는 0 또는 1번, 얘는 0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가능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 반복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제 내용물을 우리 반복 실행 흐름 같은 경우는 노란 화살표를 살펴보면서 조금 중요한 걸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 노란 화살표를 유일하게 그 노란 화살표를 다시 위로 되돌릴 수 있는 분기는 그게 안 되죠. 분기는 내려가면 더 내려가거나 덜 내려가거나 하고 끝이에요. 반복은 그렇게 되돌릴 수 있다. 동일한 문장을 연거푸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내용을 적었다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장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또는 실행 흐름을 스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셨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총 5점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반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 2점, 2점에 다 맞으신 경우 플러스 1점을 해드리도록 다시 한번 고인물 친구들한테 세금을 걷는 느낌으로 배점을 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아니다, 마음 아프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자기가 적은 답이 몇 점이냐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자, if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예요. 잠깐만요. 녹음 잘 되나 조금만 확인해 볼게요. 잘 되고 있어요. 자, if문에 문 적혀 있으니까 문장의 일종이죠. 일단 요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if문을 적을 때는 if 키워드를 가장 먼저 적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if문의 실행 우리 단계별로 했었죠. 그때 if문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2장을 우리가 할애를 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키보드로 if문이란 걸 어떻게 적을 수 있냐. if 적고 괄호 적고 수식 적고 괄호 적고 문장 적으면 if 부분이 완성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적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c 파일에 적어놓은 어딘가 함수 정의 안에 적어놓은 if문을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이에 대한 컴파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다시 말하면 걔를 런타임으로 다시 끌고 오면 if문의 실행은 어떤 순서대로 무슨 작업을 수행하냐와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if문의 실행은 조건식을 계산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 맞죠? 이거 아니라고 적은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맞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돼요. 자, 4번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0에 준하는 경우 else문의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얘는 어때요? 자, 얘는 아쉽지만 알맞지 않은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고르셨어야 됩니다. 왜냐? 파이썬, C 포함해서 else문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else 부분 내용물을 언제 실행할 거냐는 그 else하고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덩어리만 갖고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else 부분 내용물을 언제 실행하냐는 그
걔가 지금 add-on 돼 있는, 걔가 달라붙어 있는 if 부분의 조건식 계산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별도의 문장으로 빼는 게 불가능해요. 갑자기 맨 땅에서 else 세미콜론 하면 파이썬으로 보여드릴게요. 파이썬도 우리랑 비슷한 선배님들이 만든 거니까요. 자, 여기서 if는 이렇게 적잖아요. if 3이면 아이고 3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죠. 여기도. 네, 여러분이 그래요. 혹시나 아쉬워할 수 있으니까 아예 껐다 켰어요. 자, 여기서 대놓고 else문 시작하려 하면 바로 꺼지라고 합니다. else로 시작하는 문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interactive라고 부르죠? 아니면 여러분 shell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창컴 수업이라든가 소위솔 수업에서. 자, 여기 지금 꺽쇠 3개 적혀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적는 곳이에요. 근데 else로 시작하는 문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첫 줄부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for로 시작하는 문장 있어요. 물론 뒤에다가 붙여야 되긴 하지만 if로 시작하는 문장 있어요. 얘 지금 오류 메시지 어디 썼든지 보이죠? 너 뒤에 뭔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가셨니? 이러면서 네모가 저렇게 뜨죠. else 자체가 노답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로 빨간 줄 였다 그어버립니다. 그러므로 4번은 고르셨어야 돼요. 알맞지 않은 설명이기 때문에요. 자, 5번 볼게요.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그게 if 부분이든 else 부분이든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요 3번에서 언급한 조건식을 계산하는 그 순서로 돌아갑니다. 노란 화살표도 돌아가고 등등. 맞는 말이죠? 아, 여러분 현명합니다. 뭔가 좀 헷갈렸어요. 자, 조건식 계산 순서로 돌아가는 건 while 키워드로 시작하는 while문의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if문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으니까 맞고, 지금 방금 전에 딱 설명하면서 돌아가서 다시 채점해야겠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다시 채점하지 않아도 됐어요. 4번, 5번이 맞고,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번만 고르거나 5번만 고른 친구들이 절반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상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단 낮게 나와 있어요. 한 절반 정도 된 거죠. 절반 가져간 친구들도 있고 오답 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꽤 많은 친구들이 절반 점수를 받아갔네요. 자,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둘 다 고른 친구 14명, 그 다음에 하나만 고른 친구 18명, 더 많아요. 4번 또는 5번만 적은 친구, 아마 5번을 적었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안 고르거나 다른 걸 고른 친구가 6명에서 0점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건 진짜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여러분 바로 적을 수 있었을 거예요. 2점짜리고 뭐 적으면 돼요? 는 연산자 적으면 되잖아요. 요거 답안 중에 엄청나게 거대한 는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서 제출한 친구가 있었는데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살상률이 15%밖에 안 돼요. 매우 평화적인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는 한 글자만 적으셨어도 되고 당연히 는 연산자라고 적으셨어도 당연히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또 이제 이게 지금 살상률 공동 1위를 지금 1교시 문항 중에 차지하고 있는 친구죠. 보이드 형식에 대해 수업 시간에 했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또 모두 고르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까먹었어요. 이런 게 있었다고 치고 다들 적으셨겠죠.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죠. 그러므로 얘는 알맞지 않은 설명이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돼요. 불완전한 형식입니다.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스샷도 보여드렸고 슬라이드에도 들어있었던 맞는 설명이에요. 자, 보이드 형식은 대표적인 불완전한 형식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 누구도 이 보이드 형식이 정확히 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도록 막혀있는 형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맨 땅에서 그냥 구조체 능력치야 하고 세미콜론 찍었어요. 그러면 이름은 소개를 한 거예요. 하지만 능력치가 안에 인트값 3개 들어간다는 걸 컴파일러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읽은 시점에는 아직은 컴파일러 입장에서 능력치, 구조체, 형식은 불완전한 형식이 맞아요. 그 설명이 들어있었죠. 근데 보이드 형식은 여전히 불완전한 형식이고 그 누구도 보이드, 괄호 열고, 인트 3개였음 짜잔 하면서 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2번은 맞으니까 고르셔야 되고, 보이드 형식 변수 선언은 절대 유효하게 적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시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데이터 선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형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맞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 형식 수식은 절대 유효하게 적을 수 없습니다. 얘는 명백히 아니에요. 알맞은 설명이 아닙니다. 자, 우리 보이드 형식 수식 적었던 예시들 중에 우리 4일차 예시 1, 2, 3, 4, 5, 6, 7 있었잖아요. 거기서 막 펑크 호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펑크는 나한테 보이드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걔 선언에 적혀있는 그 이름에 대한 사용 방법상 그 함수 호출식은 보이드 형식 수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세미콜론을 찍었었어요. 달리 말하면 그 펑크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걔가 나한테 줬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리턴 값을 나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K예요. 그래서 보이드 형식 수식은 절대 유효하게 적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이드 형식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어떤 변수에 담는다든가 아니면 보이드 형식 자체를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면 사이즈 오브 보이드 같은 걸 한다거나 하면 그건 이제 유효하게 적을 수 없는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X예요. 자, 보이드 형식은 함수의 리턴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4번에서 헷갈릴 것 같아서 5번을 친절하게 넣어드렸습니다. 보이드 형식은 함수의 리턴 형식이 될 수 없나요? 우리 이미 예시를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맞은 설명이 아니에요. 따라서 2번이랑 3번을 적으시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얘가 더 악질인 거죠, 지금. 답이 2개인데 살상률이 얘랑 똑같아요. 3점 만점짜리였는데 0.47점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1번은 맞춘 사람 6명밖에 없었고요. 여기서는 4명이 둘 다 골랐고 4명이 하나만 골랐고 다른 모든 친구들이 무려 30명에 달하는 친구들이 둘 다 안 고르거나 고르긴 했지만 다른 것까지 골라서 하필이면 0점을 받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부터는 이제 좀 평이하게 채점할 수 있었어요. 자, 수업 시간에 다룬 정의와 정의 2가지 의미랑 이걸 누가 수행하는지를 각각 적어주세요. 자, 뭐랑 뭐예요? 뭐랑 뭐를 정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좀 동양인이니까 중의적으로 생각하자 그랬죠? 그죠? 하나는 내용을 정의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위치 내지는 옵셋 내지는 상수값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 값이라는 거, 그래서 위치랑 관련된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무조건 맞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뭐 다른 거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죠. 자, 내용은 누가 정의하나요? 여기서 의외로 사용자가 정의한다고 적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쉽지만 그건 오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얘기하는 사용자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카오 직원이에요. 그러면 자기 핸드폰으로 이제 로그인해갖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자고 그 카카오톡을 만든 사람은 보통 이제 개발자라고 부르잖아요. 자, 내용은 그 사람이 핸드폰으로 정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이름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어떤 함수 내용물 문장을 적는 건 개발자가 할 일이고 달리 말하면 여기서 그냥 나라고 적으시면 그건 또 답으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 수업에서 종종 나라고 했거든요. 또는 프로그래머인 나 또는 프로그래머라고 적으시면 걔는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람까지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휴먼. 그러니까 컴파일러랑 대비되는 중립적 단어인 사람. 어쨌든 누군가 사람이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건 맞거든요. 컴파일러 입장에서. 근데 사용자는 조금 그래서 걔는 오답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이제 컴파일러죠. 얘는 특별히 이론을 가질 게 없을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적은 친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쟤는 살상률 별로 높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변수 이름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값 3가지 그래갖고 우리가 value of, address of, size of 이렇게 3가지를 소개를 했었고 그때 int, number, semicolon 갖고 며칠을 우려 먹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빈도 순서대로 방금 얘기했던 대로 value of, address of, size of
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그냥 그 방금 제가 말한 그 표현 value of라고 여기다 설명창에 적어 놓으면 당연히 걔는 답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변수의 든 값, 변수 자리에 있는 값 등등 한국어로 적으셨어도 물론 맞다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걔에 대해 정의된 위치, 그 한 칸의 크기, 값의 크기라고 적으시든 수식의 크기 아니면 형식의 크기 등등으로 적으시든 크기라고 적혀 있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예시는 기본적으로 요 n을 사용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적으시는 게 제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n 적으시면 되죠. 예시니까 %n 연산자를 붙이면 되죠. 이름에 연산자 하나 더 붙여 적는 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사이족, 이제 키보드 글자가 모자라서 사이족 키워드를 쓰기로 했죠. 괄호 안 치셔도 돼요, 여기서는. 근데 다들 항상 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n 대신에 다른 이름을 쓰셨어도 얘네들을 잘 붙여 놓으셨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총 3점이고 0.5씩 해서 6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채점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채점할 수 있는 문항 해갖고 MPC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술형이라서 시간 더럽게 오래 걸려. 다음부터 이렇게 안 낼 거예요. 계절학기를 한다면요. 그래서 잘 적어주셨고, 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타당한 이유를 잠깐 이거 살상률을 먼저 봅시다. 무려 35.5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7할 6.5, 6할 5분 정도의 친구들이 정답을 가져가시고 다른 친구들은 오답을 적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 답 뭐예요? 자, 포인터가 뭐예요? 자, 아직도 포인터랑 포인터 변수랑 포인터 값이랑을 혼용해서 적는 친구들이 꽤 보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이전에 자주 들어왔다는 걸 아니까 참작해서 서술형 채점을 했는데, 그냥 적혀있는 걸 안 본 셈 치고라든가 그런 식으로 참작해서 채점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밖에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나중에 C++ 공부를 할 때 조금은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많은 걸 다루진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들고 있는 관념들을 최대한 소분해서 냉장고 각각의 칸에 담아놓고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김치 박스만 꺼내가면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 두셔야 나중에 여기에 새로운 걸 얹을 때 원래 커다란 덩어리 하나 위에다가 그냥 널브러뜨려 놓는 거랑 잘 정리된 거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는 거랑은 나중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에 있어서 내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꽤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시점에 우리 아직 중반부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최대한 열심히 나눠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C++는 그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잘 이오레오레 잘 해서 메인 짜는 친구가, 메인 함수 정의 적는 친구가 이렇게 적었을 땐 통과, 저렇게 적었을 땐 빨간 줄 그어지도록 그렇게 세부 조정을 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아직은 중간고사니까 아직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필이면 시험날이 월요일이라서 시험을 본 거에 불과하니까 참작을 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아무튼 자, 포인터가 뭐예요? 그래서 포인터는 일종의 개념 느낌이었죠. 그 다음에 굳이 구분한다면 형식처럼 우리가 쓰자 그랬어요. 의외로 우리가 포인터가 정확히 뭐다는 소입설 내용이 있는 걸 그냥 생략을 했어요. 근데 대충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뭔가에 대한 위치값을 다룬다라는 개념으로 쓰기로 했었잖아요. 변수는 뭐예요? 자, 이것이 심지어 1교시 2번 답안이잖아요. 여기 지금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저거 두 개를 감안했을 때, 자, 변수를 우리가 왜 도입하냐는 우리 1일차 최종 목표 때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봤어요. 변수를 굳이 도입해야 되는 상황은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목표가 중요한 데이터를 바깥에서 얻고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거랑 조합해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프로그램 밖으로 보내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목표,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다 포함해서요.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딱 정확한 데이터가 결정돼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시점은 조금 뒤 문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문장이 끝나기 전에 지금 시점에 그 값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어딘가에 담아둬야 돼요. 그 담아둬야 된다.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된다. 메모리에다 올려놔야 된다. 라는 세부적인 목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위에다가 int row라든가 그런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면서 변수 선언을 적고 이렇게 선언해 놓은 변수 이름을 사용해 가면서 데이터 흐름을 충직하게 발생시키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위치값을 미리 담아놓고 나중에 그 위치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렇게만 적어주시면 일단 정답이에요. 근데 보통은 거기까지 적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데이터 흐름 얘기할 때 능수식 얘기할 때 내가 좌항이 어딘지는 아는데 우항 뭘 담아야 될지 우항 수식을 적을 수 없다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넘버 자리에 담아줘 라는 거를 그 정보를 그 위치 값을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그거 나오는 수식을 적어서 스캔F한테 보내면 걔는 키보드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내준 위치 값으로 특정되는 인트 한 칸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담아주는 실질적으로 담는 능수식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중간에다 이제 함수 호출 관계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적어주시면 그 얘기했던 미리 담아두고 나중에 사용한다 그 시점과 관련한 서술을 한 걸로 간주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캔F 호출하는 사람, 스캔F 정의 적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적어놓은 코드는 실행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그 시점 이가 나와야 되고 위치랑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시점과 관련한 얘기는 우리가 변수를 쓰는 이유고 위치값을 다룬다라는 건 포인터라는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적으시면 기본적으로 4점이고 그렇지 않고 대충 적었다 하면 대충 저도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하나라도 일단 드러나면 무조건 2점 추가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추가하고 나머지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모순을 띄워버린다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플러스 1점을 해드리던가 그런 식으로 채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적는데 시간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6분이나 걸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금 설명한 거에 비해서는 9번 문항 맞죠? 살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서술형 문항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가 서술형인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딱 호가 갈리는 그런 느낌의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물어보고 있죠. static specifier를 선언에 붙여 적을 때 효과를 그 당시에 우리가 봤던 6칸짜리 표를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2점짜리였어요. 개당 1점이겠죠. 첫 번째 효과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static 위치를 갖도록 만든다. 그냥 그렇게 적으면 정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 당시에 얘기를 했으니까 표상으로 봤을 때 걔는 그러면 원래 오토매틱 위치를 가질 예정이었던 선언에 붙이면 스태틱 위치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원래라면 익스터널 이름이 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선언 적으면 링크 돼가지고 그쪽에서도 쓸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글로벌 선언에다가 스태틱을 붙이면 글로벌이지만 인터널한 이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널로 만든다 까지 적어주시면 1점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방금 얘기한 스태틱에 대한 설명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얘 변수에다 스태틱 현수 선언에 스태틱을 붙이면 걔의 위치가 고정된다. 배타성을 갖는다. 그건 좋아요. 그거는 1점을 해드렸어요. 근데 걔랑 되게 비슷한 선언을 두 번째 효과로서 적어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원부원을 한 셈이잖아요. 동일한 개념에 대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얻고 싶었던 거 하나는 그 스태틱 그게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링크랑 관련된 얘기였어요. 다른 파일에서 못 쓰게 만드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양쪽에 걸쳐서 다 적혀 있으면 2점. 그래서 참고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두 줄을 적어 놓으셨다면 걔는 아쉽게 1점으로 간주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번 맞죠?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16이니까 대부분은 아니네요.
적당한 친구들이 2점. 그 다음에 .5가 있는데 .5는 그러니까 한쪽 설명에 있어서 조금 그렇다 싶은 거를 .5를 제가 채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도 딱 보면 이건 좀 그렇네요 라고 동의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5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점 한쪽 잘 적은 친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태틱을 두 줄에 걸쳐 적었거나 한 친구가 14명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선언 읽는 법 3가지. 요게 지금 그 당시에 조금 문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죠. 앞에 지금 적어놨었어요 제가. 뭐 먼저 정리한 그거 3가지 얘기하는 거 맞다고.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그거를 납득을 하고 잘 적어주셨어요. 뭐랑 뭐랑 뭐예요. 순서는 자유롭게 한다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까운 게 먼저, 오른쪽 거 먼저. 근데 그게 싫다, 우리가 괄호 칠 수 있다 그랬죠. 괄호를 쳐놓으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읽는다. 그렇게 3가지를 적어주시면 각각 1점 해서 3점 만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프게 예를 들어 아까 대괄호를 읽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 배열의 각 칸이 무슨 형식이냐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그쪽 얘기를 적은 친구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험 그 당일날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건 아쉽지만 오답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럭저럭 살상률이 조금 나와요. 21%, 아까 그 10%막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은 높죠.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3점을 받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L밸류, 당시 얘기했던 L밸류에 대한 설명을 30자 내외로 해달라는데 이건 진짜 아마 고인물 친구들 하면 숨이 턱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2점 따리밖에 안 되니까 딴 거 하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음표 느낌표를 붙여놨고, 그래서 보통은 이걸 적은 친구들은 잘 적어줬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일단 수업 자료상의 설명은 이거였어요. 어떤 수식인데 계산한 결과값뿐만 아니라 그 결과값이 어디 담겨 있는지까지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수식을 L밸류 수식이라고 한다라 했어요. 자, 이 수식을 적어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해당 개념이 뭐랑 관련 있나 드러나야 해요. 자, L밸류라는 개념은 값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수식이랑 관련된 개념이에요. 달리 말하면 런타임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게 L밸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c 파일에 적어 놓은 넘버라는 수식이 L밸류 수식이냐 그렇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점이 아예 달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밸류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속어처럼 그렇게 부르긴 했지만 그분들은 교수님들이잖아요. 여러분 전공 분야 교수님들은 편하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딱 난놓고 기억자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과도 비슷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L밸류란 단어는 명백히 수식이랑 관련돼 있는 거고 그걸 표현을 해주셔야 1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위치랑 관련된 서술이 들어간다면 1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2가지 관점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잘 읽어봤어요. 그래서 12번이죠. 살상률은 36.18입니다. 자, 그래서 L밸류는 수식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명백히 L밸류는 무슨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일단 수식과 관련된 점수는 못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는 연산자, 그러니까 는 수식의 저항 자리에 적을 수 있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값이랑 위치까지 특정할 수 있다. 그거로 간주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걔는 C++로 올라오면 거짓이긴 해요. 근데 옛날 C에서는 맞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맞다고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일종의 판별식 같은 느낌으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린 게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일 수 있다면 어드레스 오브 걔를 뽑을 수 있다는 거니까 걔는 L밸류 수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앰퍼샌드 연산자 붙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셨으면 당연히 걔도 요 위치랑 관련된 서술에서 득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점 딸이었고 그렇게 채점을 진행을 했어요. 이야, 1교시 답 맞추는데 54분을 태우고 있어요. 시험은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나 조교의 입장에서 시험은 축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를 같이 콘서트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떼창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같이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종의 스포츠죠. 지금 나중에 이제 좀 사행성스러운 자기 이름 적어갖고 몇 점 나오는 그것까지 까볼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 자, 우리 지금 같이 복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복습이에요. 자, 13번이에요. 인덱스 개념에 비해 업셋 개념이 갖는 특징, 포인터 값 더하기 포인터 값 덧셈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연계를 해서 20자 내외로 설명해 주세요. 물론 이런 서술형이라도 연계 1도 안 하셨더라도 말이 맞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포인터 값은 인덱스 개념이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인터 값 더하기 포인터 값이 옵셋을 더한다라고 서술을 적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쉽지만 그 부분은 빼고 채점을 했습니다. 쟤네들은 옵셋 더하기 옵셋은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더 멀리 떨어뜨리냐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채점에서 제외를 했고, 자, 옵셋 개념이 갖는 특징 뭐예요? 그렇죠? 기준위치란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또는 원점이란 단어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 내지는 원점과의 거리, 원점과의 연계에 의의를 둔다 라고까지만 적으시면 얘는 그냥 3점이었어요. 굳이 막 포인터값 포인터값 덧셈을 연계를 하지 않으셔도 20자 정도 채우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13번은 그렇게 채점하다 보니까 살상률이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친구들이 잘 적어줬고, 26명이 지금 우리가 38명이 응시를 했으니까 12명 빼고는 정답으로 인정해드렸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차등해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얘는 인덱스 예시인데 얘가 옵셋 예시인 것처럼 서술을 끌어간다거나 해서 말이 조금 옆으로 새거나 했을 때 감점을 해가면서 채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14번. 자, 이거는 사실 지금 위에서부터 꾸준히 이거 수업 시간에 다룬이라고 적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원래 마음은 이제 고인물 친구들을 심하게 털어먹을까,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대로 적지 않으면 다 오답. 근데 인간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부분 점수 들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4번도 그런 느낌이에요. 배열을 사용할 때랑 구조체 개념을 사용할 때 에서 구조체를 사용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당시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2개는 중요하다 그랬고 하나는 별로 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일단 별로 안 중요한 걸 먼저 소개를 할게요. 별로 안 중요한 건 구조체 형식 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배열을 리턴하는 함수는 즉시 빨간 줄감이었어요. 왜냐하면 배열은 값 하나를 상정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형식은. 심지어 한 칸짜리 배열이라도 바로 빨간 줄이에요.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류가 뜹니다. 근데 구조체는 그게 가능하고 그게 별로 안 중요한 장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적으셨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나머지 2개는 뭐예요? 하나는 가능성, 하나는 실수 예방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그죠? 인트 3칸짜리 배열이다. 그럼 인트 값밖에 못 담아요. 그러니까 칸권을 지키는 선에선 그래요. 근데 구조체 개념을 도입하면 내가 힘은 더블, 민첩은 인트 이런 식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형식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서술하면 답이고 2점. 그 다음에 실수 예방은 얘는 업셋이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자, 업셋이란 단어를 굳이 여러분이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도 점연산자 뒤에는 미리 선언해둔, 미리 정의해둔 이름밖에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대괄호 연산자에 요상한 숫자 집어넣어서 발생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뻘짓을 하려고 그러면 빨간 줄 그어준다. 이런 식으로 구조체 형식 플러스 점 연산자 내지는 멤버 이름 등등 내가 미리 정한 글자들 이런 식의 표현을 넣어주셔서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요
이 object boundary를 넘어설 일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하시면 다른 쪽도 2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살상률이 29%밖에 안 돼요. 아쉬움. 자, 그 다음에 이제 C++로 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얘네가 점수가 그렇게 배점이 높진 않았을 거예요. 합이 7점이네요. 그러니까 14% 정도죠. 자, 우리 수업에서는 C++로 넘어가기 전에 이 단어, object의 의미를 확장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C 당시의 의미와 C++에서 사용한 의미를 각각, 이거 대단한 힌트죠. 3자 이내로 설명해 주세요. 심지어 괄호 크기도 딱 맞춰 드렸습니다. 그래서 C 오브젝트는 뭐였어요? 그죠? 컴파일러가 정의한 위치값에 의해서 서로 배타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메모리 영역,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냥 칸 한 글자로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C++ 오브젝트는 그에 비하면 이제 칸이랑 거기 담겨있는 값을 세트로 다루기로 했으니까 값 더하기 칸 또는 값 컴마 칸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셨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의외로 C 오브젝트는 구조체, C++ 오브젝트 도 구조체 이런 식으로 적은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C 오브젝트는 칸, 이건 잘 들은 것 같아요. C++ 오브젝트는 칸권 이런 식으로 적은 친구도 꽤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칸권이 되게 그 인권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꽂혀가지고 답안으로 꽤 많이 적으셨던 분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슬프지만 오답으로 간주해드렸어요.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항인데 아까 전보다 살상률이 좀 높아요. 43%, 절반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 오답을 낸 셈입니다. 정답자는 15명. 우리 40명이니까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반답, 칸만 잘 적었거나 그 반대만 잘 적은 친구는 13명. 그리고 뭐 구조체라든가 오답 적은 친구가 10명이나 됐어요. 아무튼 제 예상보다는 살상률이 높은 문항이었어요. 자, C++가 여러 사람이 같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좀 더 중시하여 몇 가지 핵심 관점들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관점들이 갖는 의외로 요거 슬라이드 가면 밑줄 되게 대문짝만하게 쳐져 놨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자, 당시에 80년대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게 된 계기라든가 거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축약하면 우리 후배들 내지는 여러분이 직접 거기다가 네 글자 대학원생을 적은 답안이 꽤 있더라고요. 이전엔 교수님들만 코드 짜다가 나중에 대학원생도 코드 짜는데 그건 대학원생이 쩔이라는 의미로 좀 적어놓은 거잖아요. 뭐 자기 후배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이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나보다 능력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는 그거를 감안해서 먼저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더 많은 자유도를 가져가고, 달리 말하면 나중에 코드를 작성할 프로그래머의 자유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걸 의의로 둔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야말로 오픈 퀘스천 같은 느낌으로 C에 비해서 C++가 조금이라도 장점을 가지는 것 같이 여러분이 서술했다면 엔간하면 1점 이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추구했던 정답은 방금 말씀드린 그거고요. 자유도랑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점이랑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짜는 프로그래머,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 이렇게 해서 1점씩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0점이 나오더라도 말이 된다라면 점수를 조금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야말로 다종다양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보다는 요거를 제가 의도한 답을 적은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C는 자유도가 높은데 C++는 나중에 짜는 친구가 내가 얘기한 대로 코드를 적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적은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살상률이 방금 잘 적었다, 잘 채점했다 얘기했지만 40% 정도가 나왔어요. 요거는 조금 슬프지만 아예 공란으로 적은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자, 이제 대망의 1교시 마지막 문제예요. 무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털렸던 문제입니다.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되게 재밌는 거, 요거 고인물 친구들이 더 잘 풀었어요. 자, 요거는 유효한 C++ 선언이에요. 딱 한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엔터 쳐갖고 땅 보여드리면서 이거 되게 정이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컴마 하고 있을 때 맨 마지막 컴마 붙여도 되고, 중괄호 안에서는 붙여주시는 걸 추천드린다. 나중에 복붙하기 편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선언했다 이니셜라이저를 곁들여서 적어둠으로써 여러분은 칸권 3가지, 심지어 오늘 또 나와요. 칸권 3가지 중에 뭐를 지킬 수 있나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요구했던 답은 그거예요. write 되기 전에 read 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유효한 값이 들어있지 않은 채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적어두면 저 이니셜라이저랑 저 선언 앞부분 사이에 다른 프로그래머가,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n2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는, 그 시점에는 이미 n2에 대한 오브젝트는 이니셜라이즈가 완료된, 언제든지 바로 출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설명을 진행하시면 2점으로 간주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인물 친구들이 조금 더 잘 풀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적은 친구들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한번 이건 봐야겠다. 별로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다만 제 채점 기준을 제가 까먹었어요. 내려야지. 아, 그래요. 자, 그래서 값이 담기기 전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 자, 이거 원래 버전은 그거였어요. 맨 위에 n하고 그 밑에서 n점 분자는 얼마, n점 분모는 얼마,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밑에 달려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자, n 선언이랑 그 는 수식 2번 계산하는 문장, 그 사이에 다른 코드, 예를 들면 cout으로 출력한다, 이런 코드를 집어넣으면 이 프로그램 터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저 n이라는 오브젝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유효한 값이 들어있지 않은데 완벽한 C++ 오브젝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돼서 마음이 좀 언짢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언에 아예 대놓고 이니셜라이저를 붙여서,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자 하는 n2라는 이름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그 유리수 오브젝트는 맨 처음에 분자가 3, 분모가 5가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겠어 와 같이 적어두면, 그런 식으로 중간에 출력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write 되기 전에 그죠? write 되기 전에 read 되지 않게 만드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채점을 해드렸어요. 괜찮아요. 우리 그림도 그렸잖아요. 그 그림도 오늘 또 나옵니다. 이렇게 생로병사 해갖고 그린 적 있죠? 네. 중간에 실행으로는 끼어들지 않게 해준다고 이렇게 적어도. 그래도 돼요. 근데 그 시점에 왼쪽이랑 오른쪽이 어디냐를 제시를 해야지. 그러니까 끼어든다잖아. 끼어든다는 중간에 끼어든다잖아요. 뭐랑 뭐의 중간인지를 서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까 그렇죠. 걔네 둘이 잘 적혀 있으면 2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칸권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렇게 적으면 그거는 0점으로 처리한 거고, 의외로 자, 이렇게 선언해야 칸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은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쉽지만 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교시 시험이에요. 뭐 1교시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특별히 없으면 지금 2시 9분이거든요 2교시 바로 봅시다. 못 가실 거. 2교시는 비주얼 스튜디오 켜놓고 하는 게 더 쉽겠죠. 의외로 여러분이 막 헤더 파일 인클루드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여러분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문항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 뭐 출력해야 된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야 된다, 요거 쓰세요. 칸 잡아야 된다, 반자동으로 요거 쓰세요 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선언을 복구 태울게요. 자, 제가 늘 이거 매년 내고 있거든요. 살상률 보여드릴까요? 매년 내고 있어요. 1번, 2번, 3번은. 특히 1번은 한 글자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 얘 살상률 절반이에요. 절반이 넘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둘은. 그래서 2교시는 요 세 문항만 청정수 친구들이 더 잘 풀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완전 하한가를 치게 됩니다, 뒤에서부터는. 아무튼 이렇게 선언이 3개가 있고요. 적혀 있었다 치고 여러분이 여기서 적절한 수식을 적을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자, 1번 변수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그 값을 담는 수식을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자, 넘버 자리 특정하려면 뭐 적으면 돼요? 우리 지금 담는 거니까 는 수식 적어야 되겠죠, 당연히. 는 수식 저항에는 어디다 담을 거냐? 넘버 자리에 담아야 돼요. 따라서 여기는 그냥 넘버 적으면 되죠. 그럼 뭘 담아야 되나요? value of number죠. 그러면 수식 뭐 적으면 돼요? 그죠? 넘버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적으셔야 정답이에요. 왜냐? 수식을 적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건 물론 대부분 상황에선 세미콜론 해서 문장을 완성하겠지만 세미콜론 찍는 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찍으면 득점을 절반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될 수 있는 그 기호들을 다 걷어내 드렸어요. 그래서 얘 1점짜리였고 세미콜론 찍었다 0.5점이 날라갔습니다. 우리 몇 명이 세미콜론 찍었나 볼까요? 얘는 다른 거 이거 말고는 틀릴 만한 건덕지가 없었을 테니까 무려 7명이 세미콜론을 찍지 않았습니다. 자, 이 7명 중에 1번 문제, 1교시 1번 문제 몇 명이 맞췄나 한번 볼게요. 이 7명 중에 무려 2명이 1번 문제를 맞췄어요. 자, 나머지 7명이니까 나머지 몇 명이야? 31명 중에서는 딱 4명만 1교시 답을 맞췄어요. 그래서 청정수 친구들한테 유리한 문항인 거죠. 자, 세미콜론 찍은 사람 몇 명인가 봅시다. 25명이나 돼요. 심지어 자, 옛날엔 저 수식이 큰 글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상률이 더 높았거든요. 이거 봐요. 대놓고 적어놨잖아요. 혹시나 못 봤을까 미축까지 그어놨는데. 아무튼 제가 의도한 대로 살상률이 나와서 저는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ARR에 담긴 모든 값들을 다 더한 값을 넘버에 담는 수식은 ARR은 지금 인트 2칸짜리 배열이죠. 어떻게 적으면 돼요? 일단 어디다 담는 거예요? 일단 담는 거니까 는을 적어야 돼요. 어디다 담냐? 넘버에다 담아야 돼요. 무엇을 담냐? 계산하면 저 ARR에 있는 모든 칸에 담겨 있는 값을 더한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적으면 돼요? 그쵸? 제 2칸짜리니까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조금 슬프게 이거를 여기까지 적은 친구도 있긴 했어요. 그러면 걔는 이제 1점을 깠습니다. 걷다 세미콜론 찍으면 이제 0.5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미콜론 찍으면 곱셈을 먼저 했을 수도 있구나. 자, 지금 딱 패턴이 보이죠, 여러분? 8명 중에 6명은 1번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은 더 많네요. 그렇긴 하지만 51.32.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배점도 크고 하니까 영향이 좀 더 컸을 거예요. 자, 펑크의 리턴 값을 ARR의 넘버 번째 칸에 담는 수식. 여전히 또 담는 거예요. 여러분 엔간하면 맨땅에서 내 수식 적어야 된다? 그럼 보통은 는 수식을 적게 될 겁니다. 담는 수식이요. 어디다 담냐? ARR에 잠깐만요. 맞죠? ARR에 넘버 번째 칸에 담아야 돼요. 뭘 담냐? 펑크의 리턴 값을 담아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끝이. 그죠? 펑크 값을 담는 게 아니죠. 펑크 호출식의 리턴 값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을 한번 써보시라 같은 느낌으로 조금 평이하게 냈고 절반 친구가 그러지 못했어요. 자, 이거 되게 슬픈데 이 넘버 번째 했을 때 넘버 더하기 1이라고 적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첫 번째 하면 0번째잖아요. 그래서 넘버 번째 하면 여기는 0, 1, 2, 3, 4가 들어있을 거고 내가 넘버가 3이다. 그럼 세 번째 하면 2번째가 돼야 되는. 잠깐 그럼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죠? 오답으로 하길 잘했네요. 아무튼 평소에 이제 IDX 번째라든가 넘버 번째라든가 표현을 제가 자주 썼으니까 그건 아쉽지만 감점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채점을 진행을 했어요. 자, 이거 예년 같았으면 2.4, 3.4점이었는데 제가 고인물 친구들 봐드린 거예요. 이거 배점을 크게 낮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키웠어요. 우리가 수식이랑 선언 문장 적는 거 3할, 그러니까 15점 총.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적는 거 15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정의나 전체 파일 내용 적는 거를 20점으로 공표를 했었기 때문에 얘는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문장 적는 건 귀찮아 하실 것 같으니까. 자, 선언이 이렇게 4개가 적혀있다 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붙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언을 적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저거 자꾸 오류 뜨니까 정의해 둘게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 자유롭게 정하셔도 좋고요. 누가 프랑스어 이름을 적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물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형식, 예를 들어 인트 3칸짜리 배열 형식이 저거다. 그걸 막 여러분 맘대로 인트 별 형식으로 호환해서 쓸 수 있으니까 디듀스 될 테니까 같은 가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한 형식이 그 설명에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됐어요. 그래서 는 뭐 적어놨다. 심지어 그게 빨간 줄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언 1에 의해 정의된, 이거 선언 번호 좀 적어놓고 올게요. 이게 1이고 굳이 안 적어도 되겠네, 이 정도면. 자, 저거에 의해 정의된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니까 일단 별을 하나 찍어야겠죠. 뭐 이름은 뭐 이거 몇 번 문항이야? 4번 문항으로 합시다. P4로 할게요. 그래서 별이에요. 일단 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찍냐? 얘랑 관련된 거예요. 인트 넘버랑 관련된네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정의된 인트 한 칸이죠. 그럼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이니까 이 넘버라는 이름을 P4로 치환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선언 넘버 2에 의해 정의된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총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하래요. 따라서 배열인데 3칸짜리고 따라가면 각각의 칸에 별이 들어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언 넘버 2랑 영향이 있어요. 얘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3칸짜리 배열이고요. P5라고 할게요. 얘는 A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 각각은 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별은 따라가면 제에 의해 정의된 한 칸, 동일한 형식 한 칸이 튀어나와야겠죠? 얘는 형식은 보이드 별이에요. 따라서 얘는 변수니까 바로 치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2번 찍으셔야 정답입니다. 하나 찍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네 둘 별 하나랑 A5 이름이랑 괄호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걔는 지금 읽는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죠? 잠깐만, 읽는 방법에 영향을 주죠? 미안해요. 대괄호가 먼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괄호를 쳐서 감점을 당하신 게 됐습니다. 그럴 땐 1점을 까고 괄호를 대괄호 뒤로 옮겨드렸어요. 그러면 계산 순서 다시 맞으니까, 읽는 순서 다시 맞으니까요. 잠깐, 1점 가면 끝이네 이거? 오답으로 간주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선언 넘버, 여기서부터 이제 배점이 있으니까. 자, 선언 넘버 3 형식과 동일한 형식이에요. 그럼 일단 복붙을 해올게요. 선언 넘버 3는 이거예요. 얘랑 동일한 형식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할 수 있는 함수 선언. 그러니까 형식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함수예요. 그러니까 F6라고 적을게요. 얘는 함수예요. 호출하면 나한테 포인터 값을 줘야 돼요. 따라서 나한테 별을 줘야 돼요.
그거 따라가면 뭐랑 동일한 형식이 나와야 되냐? 선언 넘버3랑 동일한 형식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맞죠?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별이 두 번째로 붙어야 되니까 여긴 괄호를 반드시 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이 괄호가 이 F6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친구도 있고, 그럼 즉시 빨간 줄이죠 지금.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가 돼버린 거니까 순서 바꾼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치환을 잘 하시고 마지막에 괄호 치는 걸 까먹으셨거나 괄호를 살짝 까먹어서 한 단 덜 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살상률이 궁금하죠 여러분? 잠깐 보고 올게요. 4번, 5번, 6번까지 봤어요. 5%? 아, 그래, 이건 먼저 봅시다. 여기서부터 2교시예요. 여기서부터 48%, 51%, 53%, 이건 5%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얘는 지금 털어먹으려고 청정수 친구들 털어먹으려고 작정한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괜찮고, 여긴 또 높고, 여긴 또 낮고, 뒤에서부터는 마지막 문제까지 하면 얘네 둘의 살상률은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얘는 구조체 정의 적는 거였단 말이에요. 인트 멤버 변수 선언하면 끝나는 거. 그래서 살상률이 낮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살상률 5%짜리가 지금 뒤이어서 올 계획이네요. 우리 지금 4, 5, 6번까지 봤어요. 요거는 우리 중에 95% 친구들이 잘 적은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누가 틀렸나 구경하지 않을게요. 특정할 수 있으니까요. 7번 문제 볼게요. 자, 선언 넘버 4는 지금 함수 형식이었을 거예요. 펑크예요. 지혜의 위턴 형식이니까 보이드 형식이죠. 그거랑 동일한 형식 값을 2개 담을 수 있는 배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미 보이드 형식 값을 담을 수 있는 이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불가능한 거였어요. 의외로 2교시 1번 불가능 적은 친구 있더라고요. 됩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가능 불가능하면 걔는 쌉가능이에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8번 얘는 선언 넘버 4의 형식이니까 함수 형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동일한 형식에 대한, 그러니까 복붙을 해올게요. 요만큼을 복붙을 해와야 돼요. 자, 펑크 형식은 요거예요. 우리는 제 같은 형식에 대한 포인터 값을 위턴할 수 있는 함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역시나 비슷하게 이번에는 8번이죠. F8하고 얘는 함수예요. 따라가면 별이 있어요. 별을 따라가면 펑크랑 동일한 형식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얘를 치환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일단 괄호 치고 그 안에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6번이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틀렸나 하고 고치시면 이제 틀리시는 거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는 저렇게 하면 실제로 저게 맞네 하는 생각 여러분 드실 겁니다. 이게 귀찮다. 이제 실전에선 이게 너무 어렵다라면 그 타입 선언을 써가면서 중간중간 여기까지를 내가 능력치라 부르겠어 와 같은 느낌으로 축약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9번, 10번은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 지문, 여러분 질문을 자주 한 그거 보고. 자, 사용자가 고른 수가 답의 제곱이면 이기는 게임. 사용자가 고른 수가 답이고 의 제곱이면 이기는 게임. 사용자가 고른 수의 제곱이면 이기는 게임을 적은 친구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는 감점을 시켜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임을 구성하기 위해,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후배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메인을 이런 식으로 짤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setChoic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그 다음에 나 이겼니? 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그래서 이거 9번이었고 10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드 및 데이터 흐름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의도한 건 이거예요. 사용자가 고른 수는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만든 사람이 이 choice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값이 사용자가 고른 수다라고 상정하고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킨다 라는 거 여러분이 납득을 하고
함수 정의를 하는 게 원래는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답의 제곱. 일단 답은 지금 대놓고 답이죠, 지금. 아무튼 그래서 초이스 한번 볼까요? 초이스는 여기서 right가 발생합니다. 새 초이스를 하면서. 그리고 걔에 대한 with, 그 값이 어디서 사용되냐? 나 이겼니? 할 때 던져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다시 말하면 사용자 손에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판정을 하기 위한 if문까지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답은 볼까요? 답은 get답이라는 게 있고, 요건 단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답은 get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직접 넣은 수식을 계산해서 write를 해요. 답 오브젝트에. 그 다음에 걔가 사용되는 건 동일하게 그 if문, 판정용 if문 여러분이 적은 거기서 with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값, 이겼냐 졌냐, 난제로 또는 0을 리턴을 하고 그게 result에 담겨서 여기서 write가 일어나고 그게 다시 한번 분기의 조건식으로 쓰이고 있죠. with가 발생하고 있죠. 데이터 흐름은 현재 이래요. 그리고 그걸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 흐름은 메인 짜는 사람이 이미 다 짜놨어요. 여러분은 이 데이터 흐름의 중간 연결고리가 돼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문장을 적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보시면 그럭저럭 납득이 될 거예요. 자, 인수로 받은 답이랑 사용자가 고른 수를 토대로 개인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 dtype1을 정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의 대문자니, 설마 여기도 대문자인가? 여기도 대문자네? 문제가 글러먹었었네요. 자, 잘 정의되어 있고 뭐 지금 점 C니까 거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setChoice랑 dty1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기다 적을 겁니다. dty1은 자, int 값을 리턴해야 됐었죠? int dty1 한 다음에 int 답이랑 인수 이름은 들어올 데이터가 담겨있는 그 변수 이름이랑 통일을 할게요. 여러분 자유롭게 정하셨어도 돼요. a, b 적은 친구들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 int 안 적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는 여기 void를 적은 친구가 있었고, 자, 얘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데이터 흐름을 중간 다리를 놓기 위한, 누군가의 데이터 흐름을 돕기 위한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정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그 채점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적은 코드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 집어넣었을 때, 잘 안 보이죠? 그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 쳤을 때 빨간 줄 안 뜨고 목표 달성하면 그게 만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집도를 시작합니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기본적으로 뭔가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을 먼저 상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 교체하거나 추가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별을 덜 적었다라든가 아니면 별 대신 앰퍼샌드를 적었다든가 하면 이 밑에 계열에서 1.5배를 해서 예를 들어 글자 하나가 빼먹었다. 예를 들어 이런 답이 있었어요. did1인데 did1이라고 적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그 목적어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아무튼 간에 그 I 한 글자를 제가 새겨드리는데 0.75점을 감점을 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더 적어도 별 빼먹은 거보단 덜 심한 잘못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0.5점, 빼야 되면 0.5, 적어야 되면 0.75를 적용을 했어요. 감점을.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내가 맨 위에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걔를 또 불러야 되는 상황에서 또 똑같은데 또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동일한 이름에 대한 동일한 글자, 동일한 스타일의 코드 잘못 적은 거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감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글자 단위긴 하지만 연산자 내지는 괄호라면 예를 들어 닫는 중괄호 안 찍었다. 걔는 0.75 해서 붙여드리는 게 아니라 0.15를 해서 아니 미안해요. 1.5점을 감점을 해서 붙여드렸습니다. 대부분은 세미콜론까지 같이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름, 단어, 연산자나 괄호나 키워드 단위는 2배. 그 다음에 선언은 자, 여러분이 선언을 잘 적어 놓으셨다면 엔간하면 선언은 제거는 할 필요 없어요. 그 이름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언은 추가할 때마다 2점씩 까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막 넘버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데 넘버에 대한 선언을 안 했어요. 그러면 2점을 까고 위에 적절한 형식으로 해서 선언을 시켜드렸다는 겁니다. 수식 단위, 얘는 이제 아까 전처럼 답의 제곱이랑 사용자가 입력한 수랑 비교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수를 제곱을 해버렸다든가 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수식 단위 감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장 단위 이제 분기 같은 느낌이 되겠죠? 분기를 안 집어넣었다든가 최종적으로 블로우를 덜 호출했다든가 그런 상황에선 3점을 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10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는 득점을 절반을 때렸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뭐가 더 유리해요? 곱하기 0.5하고 3점을 까는 게 나아요? 8점짜리라 칩시다. 곱하기 0.5하고 3점을 까는 게 나아요? 3점을 까고 0.5배 하는 게 나아요? 후자가 더 낫죠? 후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보이드 형식이다, 리턴 형식이. 근데 did1의 목표는 인트 값을 리턴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인트로 바꾸는 건 비록 이름 하나를 바꾸는 거긴 하지만 타임 네임을 바꾸는 거긴 하지만 얘의 근본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득점 절반 찬스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면 자, did1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답은 여기로 들어올 거고 초이스는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따라서 나는 리턴 답의 제곱이랑 초이스가 같은지를 리턴하면 한 줄에 끝나는 거였어요. 이렇게 적은 친구 2명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얘를 자,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는지 우리 수업에서 소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이걸 먼저 일단 해서 코드 흐름으로 분기를 세리고 이게 맞다면 1, 그렇지 않다면 else 부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죠. 리턴문 실행하면 바로 탈출을 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적은 친구 또는 여기다가 non-zero라고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이건 제가 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non-zero를 리턴하라고 했고 non-zero를 적어놨으니까 이건 인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 non-zero라고 적은 친구 딱 한 명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0.5를 까고 얘를 지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다 뭐 3 리턴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0이 아닌 걸 리턴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꽤 많은 분들이 초이스는 n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입력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이 9번이 문제가 뭐였냐면 인수로 이건 답안이구나.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답안을 거꾸로 적었었거든요. 이거 봐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낸 문제. 물론 채점은 잘했고요. 이 사람들이 다 틀렸나? 내가 틀렸네 해갖고 보정했어요. 자, 인수로 받은 답과 사용자가 고른 수를 토대로 라서 제가 의도한 건 이거예요. 답이랑 사용자가 고른 수랑 둘 다 인수로 들어간다는 걸 의도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답은 인수로 받은 걸 쓰고 사용자가 고른 수는 내가 직접 n이라는 걸 호출해서 입력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킨 친구는 정답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도록 채점을 했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사실은 자꾸 이게 튀어나와. 그거 말고는 그래서 의외로 얘네 둘은 살상률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22%,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잘 적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친구들은 적어도 부분 점수를 잔뜩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명,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약간 이게 0.75 감점된 친구 있고 등등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채점이 진행됐습니다. 10번 같은 경우 지금 같이 보면 10번은 잘 적은 친구, 제가 고칠 필요가 없었던 친구가 22명으로 더 많았네요. 사실 얘는 해본 거거든요. 다시 보면. 자, 그래서 10번 문항은 set choice를 정의를 하면 돼요. 인수로 받은 값에 의해 특정되는 int 칸에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수를 담는 함수. 그래서 n을 호출을 하는 건 원래 얘가 해야 될 일이었고 얘는 인수로 값을 하나 받는데 int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는 int 포인터 값을 받았어야 됐었고 그렇게 인수 선언 잘 해놓고 리턴 형식은 신경 안 쓸 거니까 아무거나 적어 넣으셨어도 되고 최종적으로 는 수식 하나 계산하는 문장 하나 적어 놓으셨으면 게임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한 줄에 다 예쁘게 끝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점수는 더 높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입니다. 이거 채점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보면서 뿌듯했어요. 야, 이거를 잘 적네. 이걸 왜 C++를 왜 골랐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3번 찌르면 터지는 폭탄을 C 또는 C++ 구조체 형식 오브젝트로서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C를 쓸 거냐, C++ 쓸 거냐. 자, 이런 거 선택권을 준다는 건 C++를 쓰는 게 쉽다라는 거겠죠? 답은 일단 이렇습니다. 짜잔, 이런 느낌이에요. C 버전은 이 정도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은 이거 순서대로 다들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적으면 5점이에요. C 버전. 그 다음에 C++ 버전은 아무튼 저 느낌이 안에 들어있으면 얘만 별도로 5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은 이름이 폭탄이고, 그 다음에 int 형식 데이터 멤버에 대한 선언이 들어있으면 돼요. 이 이름은 물론 여러분 자유고요. 그 다음에 자, newBOM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새로운 적절한 값 0이 담겨있는, 왜 0이냐? 아직 한 번도 포크를 당한 적이 없으니까 0이 담겨있는 새로운 범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범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하는 요걸 만드는 게 7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에멀록 같은 거 하려면 여러분 샵인클루드 해야 됐었으니까 요걸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를 칸을 잡는 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칸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 멤버, 거기에 있는 멤버 변수에 0을 담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자, 요거 조금 미안한데 C에서 요거 안 됩니다. 이렇게 적은 친구도 요거는 오답으로 처리했어요. 감점을 했습니다. 우리 아직 C++에서도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적은 친구들은 감점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얘를 추가하는데 얘는 문장이죠. 요거 하나 집어넣는데 무려 마이너스 4.5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2.5점 받은 친구가 꽤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요거는 조금 여기 는 0이 원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번 새로운 칸을 잡을 때마다 걷다 0을 담는 건 여러분의 책무란 말이에요. 칸권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그거는 저도 채점 기준 바꿔야 되나 고민 좀 했는데 그냥 묻고 2.5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턴 하시면 되고, 뭐 스트럭트 범 적기 귀찮아서 요거 아마 여러분 소입설 수업에서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 조교님의 증언도 들었어요. 제가 스트럭트 범 해서 여기다가 뭐 앰퍼샌드 범, 언더스코어 범 같은 거 해서 그래 놓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자기만의 중간중간 새로운 이름 정해가면서 별명을 정해가면서 활용하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도 컴파일러처럼 그 이름 선언 보고 아 이거 폭탄 맞네 하면서 잘 채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찌르는 거죠. 찌르는 거는 뭐 별거 없죠. 뭐 더하는 거 아무렇게나 더해서 다시 담는 거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0이 담겨 있고 매번 호출할 때마다 먼저 1씩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첫 호출에서는 여기서 1이 되고 세 번째 호출에서 3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만 터트리면 되니까 이 블로어에 대한 호출식을 적으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블로어에 대한 호출식을 어떻게 적으셨든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이 네 글자 적혀있고 괄호만 들어있으면. 그래서 뭐 PTR에 블로어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 전부 다 인정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이드 블로어 세미콜론 적은 것도 인정해드렸어요. 걔는 선언이지만 블로어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다만 그게 이 분기 이런 느낌의 그때만 3번 호출됐을 때만 실행되는 그 자리에 그게 적혀 있으면 전체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 리턴 해야 되죠. 이거 인트 형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리면 또 0.5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점했고 얘가 8점이에요. 자, 쟤랑 동등한 느낌의 C++ 버전은 여러분이 더 빠르게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게 카운트 오브젝트에 대한 이니셜라이즈예요. 카운트 오브젝트 생성자를 인트 하나 받는 걸 쓰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정의를 한 셈입니다. 근데 여기다 적지 않고
요 중괄호 안에서 카운트는 0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값을 그냥 담는 거예요. 이니셜라이즈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 목표는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 기본 생성자에서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점을 세렸습니다. 그래서 걔는 수식을 옮기는 거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3점을 깠습니다. 7점짜리인데요. 괜찮아요? 이거 물론 이제 중괄호 대신에 소괄호를 적으셔도 되는 거였고, 우리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여기 는 0은 안 되고요, 아쉽지만. 그래서 이렇게 적으셨으면 되고, 딴 거 적을 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중괄호, 그러니까 요 생성자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중괄호 여기다가 안 적은 친구는 그건 글자잖아요.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1.5점을 까고, 제가 대신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크라는 친구는 인수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인트 값 리턴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카운트 증가시키고 카운트가 3이면 터뜨리면 돼요.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점 연산자를 어떻게 쓰시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턴 제로를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전체가 5점, 요만큼 잘 적었으면 7점, 요만큼 잘 적었으면 8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채점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얘야말로 진짜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다 있었어요. 자, 이건 제가 살짝 고백을 할게요. 어떤 친구는 C 버전이랑 C++ 버전을 둘 다 적었어요. C 버전은 완벽해요. 만점입니다. 근데 C++ 버전이 방금 전 요거를 요상하게 했어요. 요 부분을 이렇게 짜지 않고 여기서 카운트는 0 세미콜론을 했어요. 그래서 3점이 까질 위기였어요. 그 둘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왼쪽 거 잘 적었으니까 걔는 그냥 만점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항상 나중에 적는 거를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제 가운데다 점선 그어놨는데 왼쪽에 C 버전, 오른쪽에 C++ 버전 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3점을 까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주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런 사연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5글자 적은, 아니 절대 미안해하지 말아요.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적은 친구는. 어제 여러분이 제 얼굴 보셨어야 돼요. 우리 시험 언제 끝났어요? 3시 반인가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시험 실점 다 했다고 카톡에 올린 게 새벽 2시였습니다. 중간에 한번 밥 먹으러 갔다 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채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짝 보면 벌써 한 세트가 끝나네요. 그러면 이따가 간단하게 엑셀 파일 보고 시상하고 그러고 바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조금만 쉽시다. 그래서 시상이랑 관련해서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시상하고 여러 번 박수 쳐주세요. 지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단체상도 일단은 선언을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단체상은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절반이 받아야 되니까 일단 제가 들고 있다가 내놔요 하면 이제 이름 불러달라고 하고 그래서 개인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업 끝나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채점을 다 끝냈어요. 방금 전 그 방식대로 진행해서 각자 점수가 다 나왔고 그래서 1교시 점수랑 S1이라고 할게요. S1이랑 S2랑 해서 두 개의 숫자가 이제 튀어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이게 1교시 이론 시험은 이제 우리 수업 잘 들은 우리 수업 열심히 들은 청정수 친구들을 위한 문항으로 꽉꽉 채워서 출제했고 S2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답안 맞춰보니까 서너 줄이란 말이에요. 그걸 50분을 들였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절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인물 친구들은 하품하면서 풀었을 것이고 반면에 아직은 내가 이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답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세미콜론을 찍는 거였나 아닌 거나 막 그 닫는 중괄호 뒤에 세미콜론 찍고 막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그런 건 그냥 못 본 척 했습니다. 정정수 친구가 그렇게 해놓은 건.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답을 적기 위한 고민보다는 인간 컴파일러가 돼서 이게 맞나 아닌가 검산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부족해서
점수를 많이 못 받고 고인물 친구들은 잘 풀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두 개의 점수는 여러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현재 상태 내지 정서, 성향을 반영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고임력이라는 F고임이라는 지수를 하나를 계산을 했습니다. 얘는 뭘 하는 거냐? F고임은 일단 고인 친구들이 양수를 가질 수 있도록 2교시 점수 득점, 자신의 2교시 득점 빼기 1교시 득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셈을 합니다. 뭐를? 맥스 값을. 그래서 2교시보다 1교시를 극단으로 잘 봤다. 근데 그 2교시를 꽤 잘 봤다라면 맥스 값도 높고 이 뺄셈 결과도 꽤 큰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F고임이 매우 큰 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F고임의 맥시멈은 50점 0점을 받았을 때 그래서 F고임의 맥시멈은 플러스 2500이 맥시멈이 됩니다. 반대는 1교시 50점, 2교시 빵점 받은 친구가 마이너스 2500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범주 내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여기 치역으로 나오는 수치를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제 개인별로 자기가 양수면 고인 친구예요. 음수면 청정한 친구예요. 청정수 친구예요. 그 다음에 그 숫자가 클수록 극단적으로 고여 있거나 극단적으로 청정하거나 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숫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숫자들을 정규화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일단 고임물, 요걸 고임력이잖아요. 고임력의 합이 0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빼면 되죠. 그렇게 고임물의 합은 제가 계산한 제 기억상으로는 마이너스 10인가 플러스 12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빼고 그다음에 고인물이 양수인 집합이 있고 음수인 집합이 있을 거잖아요. 고인물 집합, 청정수 집합. 그 양수인 집합의 고임력의 합이 1이 되도록.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썸으로 뺄셈을 했어요. 그럼 합이 1이 되는 양수인 집합의 합이 플러스 1이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음수인 집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 플러스 1 집합,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 집합. 슬프게도 양쪽 다 동일한 점수를 받은 완벽한 균형을 추구한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완벽히 양분이 됐고 그래서 플러스 1 받은 그러니까 양수인 친구들 합이 플러스 1인 친구, 음수인 친구 합이 마이너스 1인 친구 하면 고인물 한 명, 그러니까 고인물 전체 집단 중에 내가 지분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와 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개인별 점수를 고인물 지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살짝 공개를 할게요. 자, 이건 일단 이렇게 두시고 여러분 잠깐만 눈 감아봐요. 제가 이름을 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가려놨어요. 그래서 고인물 지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고인물 지수는 고인물 지수의 최대값은 플러스 0.1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명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인물 지수가 양수인 집합은 총 20명이에요. 그 20명 중에 10%니까 약 2인분 정도로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 자, 고인물 지수가 높다는 건 2교시는 잘 풀었는데, 꽤 잘 풀었는데 1교시를 완전 못 푼 친구예요. 그래서 최고의 고인물 친구가 한 명 있고 반대쪽에는 깜짝 놀랐어요. 매우 극단적인 친구, 마이너스 20%에 해당하는 완벽한 청정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해당하는, 중간은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이제 6퍼밀에 해당하는 친구랑 1.5퍼밀에 해당하는 친구, 이렇게 두 명이 있어서 0에 가까운 이 친구가 최고의 균형을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여러분 궁금해 하겠죠? 자, 다시 섞을게요. 지금 이거 여러분 이름이라든가 출석 순서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있고 1교시 만점은, 아니 미안해, 1교시 최고 점수는 45점이에요.
그다음 2교시 최고 점수는 47.5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교시 1등상이 2교시 1등상이죠. 그 다음에 종합점수 가장 높은 친구는 88점. 그래서 이 친구는 컴쏘고 2교시 1등은 컴쏘고 1교시 1등은 과연 검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물 지수 가장 낮은 친구, 아니 가장 높은 친구, 최고의 고인물은 컴소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친구도 컴소가 맞았어요. 아니 컴소가 아니었어요. 응? 잠깐만. 아까도 아닌 거죠 그러면? 아까도 컴소가 아니었어요. 컴소 친구들이 점수는 잘 받았지만 가장 많이 고여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고인물 지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고인물 지수의 전체 합은 당연히 0이 뜰 거잖아요. 각각 집합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합하면은 좀 우수리가 남긴 하지만 0이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개인별 득점에다가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청정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고인물이다. 고인물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몇 점을 땄나를 한 게 돼요. 그래서 고인물 전체 집단이 이 5점짜리에 대해서 몇 점을 땄나, 청정수 전체 집단이 이 5점, 마이너스 5점짜리에 대해서 몇 점을 땄나를 해서 그걸 합산을 하면 이게 고인물 지향적인 문항인지 청정수 지향적인 문항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으로 아주 강렬한 거는 엔간한 청정수 친구들이, 그러니까 가장 청정한 분이 일단 맞춰주셨고요. 그 다음에 고인 쪽은 지금 텅텅 비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청정수 지향적인 문항, 이거가 훨씬 더 청정수 지향적이네요. 청정수 친구들은 여기까지가 청정수거든요. 2명 빼고 다 맞췄어요. 고인물 친구들은 절반 정도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향성에 대해서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9번이랑 1교시 문제 중에서도 1교시 마지막 문제 이렇게 두 개는 양수로 떴어요. 달리 말하면 고인물 친구들이 점수를 더 많이 받아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2교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1번은 청정수가 더 많이 풀었고 뒤로 갈수록 새빨개집니다. 아주. 그래서 지금 청정수 친구들은 0.3레를 받았고요. 고인물 친구들은 빽빽한 거 보세요. 이거 봐요. 아무튼 이런 느낌의 통계 결과까지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방금 살짝 말씀드린 1교시 1등상이랑 2교시 1등상이랑 그 다음에 종합점수 1등상, 그리고 최고의 고인물상이랑 최고의 청정수상이랑 최고의 균형상, 이렇게 6분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거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 이거 상품 뭐라 그랬죠? 만약에 그 친구가 비전공자다. 근데 굳이 여기 창소포 와서 상을 타게 됐다라면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저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랑 약속을 하시면 돼요. 이걸 제시하고 당신 사기로 했잖아요. 그럼 맞아요 하면서 사드릴 겁니다. 근데 아마 종강 이후에나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더럽게 바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컴소 친구다라면 제가 추파춥스 하나를 선물로 드리기로 했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1교시 1등상은 45점을 받은 전예지 친구가 1등을 하게 됐어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2교시 1등상은 47.5점을 받은 김연우 친구예요. 당신이 2교시 1등이에요. 자, 그 다음 종합점수 1등은 88점을 땄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점수죠. 우리 중간고사 비중. 일단 12점은 아무도 못 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거만큼 조금 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영재 친구가 88점이에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최고의 고인물상이에요. 이 친구는 1교시는 1교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론 시험은 28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2교시는 무려 42.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인물 0.10 고인물 지수를 획득한 강민창 친구가 최고의 고인물상이에요. 자, 그 다음 최고의 청정수 상이에요. 2교시를 13점 받았거든요. 1교시를 43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20%의 지분을 차지한 김은서 친구가 최고의 청정수 상이에요.
자, 그 다음 최고의 균형상이에요. 1교시를 44점을 받고 2교시를 43.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0.5점 차이로 최고의 균형상이 된 황경주 친구. 자, 그럼 이제 단체상이 남았죠. 단체상은 제가 아직 큐카페 카드를 못 맡겼어요. 아직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네. 예년에 좀 했으니까 아마 사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까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미리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재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지금 필터가 걸려 있고 개 항목에 평균을 보시면 돼요. 아니, 미리 재놨네요. 이미 스포를 당해버렸어요. 자, 컴소 평균은 58.212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낫 컴소 평균이 67.2569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체상은 낫 컴소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 기전공자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과 없으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주전공 기준, 여기 지금 복수전공, 다중전공쟁이들 있잖아요. 조용히 쿠폰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소가 주전공 기준 컴소가 아닌 친구들이 나중에 수업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이름 불러주시면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9.04점 정도 차이이고 이전공자 친구들이 우세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1교시 평균 31.80, 2교시 평균 30.69 해서 전체로 봤을 때 종합평균은 62.49, 62.5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결시자를 제외한 평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축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자기 공개적으로 자기 점수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한 명만 손 들어 볼까요? 이 조해창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마지막에 받은 최고의 균형상 친구 하면 되겠구나. 이름 불러줄래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4, 43.5. 1교시를 조금 더 잘 봤죠? 고인물 점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오시면 자, 여기다 이름을 쳐서 바로 확인하시고 조용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를 역시나 수업 끝나고 하도록 할게요.